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자,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요. 좀 차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지수가 횡보하는 것 치고는 종목들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횡보하는데 이 정도로 잘 움직일 정도면 지수가 조금만 올라와 주면 그죠? 네.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좀 없어지고 매수세에 좀 동참하기만 해줘도 종목들이 더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썸머랠리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머랠리는 시작된 게 맞고 이 상태로 이제 쭉 가면 6월 달에는 이제 더 많은 종목들이 이제 급반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에 나왔을 때 추가 급등도 꽤 나오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지수나 이런 쪽은 뭐 크게 이슈된 것도 없고 얘기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량 요즘에 대량 거래량 있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즉 대량 거래량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워낙 뭐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블로그, 카페, 그다음에 유튜브, 뭐 또 카톡방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우선 기법들을 많이 배우세요. 많이들 배우시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법이 아주 오래된 거라는 거죠. 아주 오래됐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요즘에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맞는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더 안 맞겠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량 거래량 매매 기법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뭐 거의 싹 다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기본 원리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매매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 얘기인데요. 한번 쭉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시장은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일단 마감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시간에도 오늘 되게 잘 끝났는데 시간에도 이따 또 한번 체크해드리죠.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휴장 때문에 뭐 미국 쪽은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끝났죠. 잠깐만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보시면 오늘 그냥 딱 보합이죠. 큰 등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기 전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이제 중국, 일본 증시 보시죠. 일본 증시도 오늘 큰 등락이 없었죠. 그죠? 이렇게 미국 증시 휴장 때문에 양쪽 증시 다 오늘 되게 조용하게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증시 보죠. 자. 예, 어서오세요. 네. 중국 상해 증시 여기도 마이너스 0.4%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항생지수 여기도 장중에 조금 올랐던 거 반납하면서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 그리고 인도는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0.2%. 여기는 계속 신고가 나요. 그죠? 네.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지수 보시면 요즘에 잘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영향일 텐데 잘 가고 있어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게 뭐 대만, 중국이 이제 대만 침공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중국에서 걸핏하면 대만 둘러싸고 포위한 상태에서 이제 군사 훈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증시는 더 잘 가요. 네. 근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대만 증시 조정받으면은 조정받기 시작하면 대만이요.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나중에 조정이 시작되면 특정 업종에 이제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해드리죠. 네.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투자 종합을 좀 볼게요. 오늘 되게 조용하고 되게 편안했어요. 거래소 쪽에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없죠. 400억 순매수, 이거는 그냥 0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큰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천억 원 정도 사줬는데 뭐 여기도 뭐 그냥 그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샀고 기관이 조금 팔았고, 양쪽 다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죠. 업종별로 보면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거래소 업종별 투자 매매 동향인데 뭐 없어요. 기관이 전기전자를 오늘 좀 많이 샀다는 거, 이례적으로. 이것 빼고는 뭐 특별하게 없죠. 오늘 많이 올라온 게 누구냐면, 요즘에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평상시에 안 올라왔던 애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누구냐면 LG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지금 상위 1위부터 28위까지 보고 계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LG전자 눈에 확 띄죠? 13%. 아침부터 열심히 화이팅을 하더군요. 근데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은 LG전자 위쪽으로 시가총액이 다 큰 종목들인데 그거보다 올라온 게 전혀 없죠. 그죠? 뭐 그냥 다 보합 전후에서 끝났으니까. 여기 자 LG전자 보내볼게요. 다시. 네, 자, 이거는 G2파워라는 종목이고, LG전자 아주 그냥 세게 뽑았어요. 13%. 대형주가 이 정도 급등 나오는 거는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개별주로 따지면 상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래가 꽤 오랜만에 많이 나왔죠, 그죠? 네. 대형주들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는 10중 8구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들 다 지금 뭐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그죠? 네. 집으로 가고, 우체국으로 가고, 네.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지금 다 가고 다 떠나고 나니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없었어요. 조금 오르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 정도. 근데 이제 요거 보시고 거래량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시황 얘기가 오늘 다예요, 이게. 정말 오늘 조용하고 편안했다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요거는 봐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횡보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드릴 때가 있는데, 뭐냐, 고점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은 되게 답답해요. 왜 안 간다고. 꼭 이제 밀리는, 도로가 밀릴 때 차 안에서 짜증내는 승객들처럼 막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짜증을 냅니다. 왜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고점이 돌파를 못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정이 왜 와요? 조정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사람 몸으로 따지면 다이어트거든요. 네. 이해 잠깐 해볼까요? 자꾸 이제 조정 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정은요, 그죠? 사람 몸으로 따지면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잘 들리시죠? 예, 목소리 들리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좀 하나 확인 좀 하고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자,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꾸 이제 요즘에도 이제 뭐 지수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조정이 온다라고 이제 겁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정이라는 거는 사람 몸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이런 비유를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조정은 다이어트거든요. 많이 먹고, 그죠? 살이 쪘을 때 그때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뭐냐면, 주식도 많이 먹은 게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익 많이 나셨어요? 수익이 많이 나기보다는 너무 답답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무슨 조정이에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조정을 받을 거다?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상향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뭐가 안 좋다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조정은 뭐예요? 조정이 올 일이 있을 때 오는 건데,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그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을 때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겁을 안 낼 때 조정이 와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미국으로 갔죠. 일본 주식 사러 갔죠. 그 다음에 그것도 싫다. 우체국으로 갔어요. 우체국으로. 아니면 CMA, MMF. 돈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식을 사라고 해도 안 사요. 왜? 겁이 나서.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조정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먹은 게 있고, 그죠? 네. 살이 찐 게 있어야 다이어트를 할 텐데 없다니까요. 물론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이제 개별적으로는. 근데 시장 전체로 봐서는 올 것도 없어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죠? 시장 참여자들 모두 지금 쫄쫄 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 굶주려 있는데 무슨 조정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조정 오면은 다 죽어요. 다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조정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겁준다고 단기적으로 흔드는 아주 짧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그렇죠?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겁먹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하수들은 자, 고점만 봐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러고요. 고수들은 조용히 때가 임박했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게 뭐에 뜸들이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전체 평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코스피 대형주 이러고 있거든요. 못 가고 있죠? 당연히 코스피 지수랑 똑같이 생겼겠죠? 코스피 중형주 박스권 돌파하고 왠지 더 갈 것 같은 기세 아니에요 지금? 대형주랑 중형주랑 차트가 다르죠, 그죠? 이걸 지난주에 얘기해드렸고, 소형주는요 슬슬 앞에 제껴서 이제 여기 제끼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줘도 테마주 더 잘 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 돈이 온 거예요. 아까 대형주 중에 누가만 갔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LG전자 하나 갔잖아요. 아까 LG전자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최근에 간 게 하나도 없거든. 삼성전자 어쨌든 막 올라가고요. 우상향이죠 지금. SK하이닉스 우상향이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LG전자는, 저도 LG전자 사랑하거든요. 저희 집에 가전제품 LG전자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백색 가전하면 LG전자니까. 근데 보시면 어때요? 그동안에 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외당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걸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조정입니까 이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치고 올라오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에서 다른 대형주들은 많이 떴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돈이 와서 가고 있는 거고, 썸머랠리는 시작된 게 맞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6월달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할 거고요. 미국도 조만간에 이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소형주 쪽을 좋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게 많아요.
일단 대형주부터 얘기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대량 거래량 이제 매매 기법을 활용하는 걸 얘기할 건데,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서 주식을 매집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기 보시면 차트가 딱 두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위에하고 아래. 위에 쪽은 주가, 그 다음 밑에는 거래량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가는 뭘 보는 거냐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그리고 추세를 보면서 이거를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할 때 이 주가 차트가 굉장히 유용하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냐, 강세냐, 약세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고, 뭐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심리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가 추세를 보면서 이게 주식을 살 자리인지 팔 자리인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 네. 그때 검증할 때 쓰는 게 거래량이에요. 밑에 거래량을 갖다가 놓고 보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거래량이 없으면 가짜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은 못 속여요. 주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잘 못 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를 잘 특히 상황별로 분석을 할 줄 알면은 주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보통 이제 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되게 싫어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와서 막 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거만하신 분들 중에 어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거만하다고 해서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북한 김정은처럼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만한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차트는 공부를 많이 했대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차트 공부 많이 했다고. 저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안 듣지만 저를 막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차트를 그렇게 잘 본다고 하시는 분들 치고요, 본인 입으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거래량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냥 무슨 기법 몇 개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진짜 무서워요. 아예 모르니까 나서질 않는데, 책 한 권 딱 읽으면 난리가. 빈깡통이 요란하다고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빈깡통에 작은 돌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빈깡통보다 그게 더 시끄러워요. 작은 돌 하나 들어가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 네. 그러니까 차트 잘 본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래량 볼 줄 몰라요. 거의 몰라요. 모르지. 왠지 아세요? 거래량은 수도 없이 매매를 많이 해보고 수도 없이 깨져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몇 시간짜리 수업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 어디까지 설명 가능하냐면, 여태까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왜 중요하다고요? 못 속이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기 때문에 못 속여요. 근데 일단은 이제 대형주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중 8구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누군가가 매집한 거예요. 누가 샀겠어요? 개미들이?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최근에 대형주도 올라온 거 많이 있는데 그죠?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볼까요? 현대차가요, 최근에 2월 달에, 그죠? 급등할 때 여기서 아주 세게 아주 불기둥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여기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거겠지만, 여기를 제외하고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것도 4년 만에 엄청난 게 오늘 터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정부에서 뭐 기업 밸류어, 뭐 저피 BR 관련주 막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대형주 사야 된다고.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죠. 뭐를 보고 얘기했겠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여러 개를 검토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돈 들어왔다. 한번 쭉 뽑고 나니까 좀 쉬어야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또 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보이면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요, 박수 치면서. 근데 다 어디 갔어요? 미국 주식 사러 갔고, 일본 주식 사러 갔고, 예나 사러 갔고, 우체국 예금 들러갔고, 환장하겠어, 진짜.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 망한다고. 나 미치겠어, 진짜. 돈 들어온 게 보이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습니다. 대형주도 올라간 거, 그죠? 이거 말고도, 어제 얘기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에요? 원전 테마주?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이만큼 터졌거든요? 이게 작은 거래량으로 보이세요? 엄청 많이 터진 거예요.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을 때 그때 급등하기 시작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랑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제. 그럼 뭐예요? 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터졌다고요?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여기를 벗어나면서 터진 거예요. 나 이제 조정 끝.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감옥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감옥이라고 해요. 감옥. 여기 얼마예요? 1년, 2년, 3년 거의 만 3년인데 징역 3년짜리 선고받고 조정받다가 이제 뭐 한 거예요? 탈옥을 했든 아니면 이제 뭐 형을 마치고 나왔든 만기 출소했든 끝난 거예요 이제. 끝. 나 간다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에이 또 거짓말 하네 이러고 환장하겠어 진짜. 뭘 보라고요? 거래량을 보라니까요. 이거는 절대 못 속여요. 이 친구들 시가총액 10조 넘는 다 대형주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속여요? 응?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미치겠어.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원자재 시장 갈 거라고. 지금 다 원자재 가잖아요. 소형주들도. 원자재. 응? 원자재를 실어나르고 하는 게 뭐예요? 기계업종. 기계업종이 왜 가는데요? 원자재를 캐고 실어나르고 가공하고 그때 기계업종이 가는 거거든요. 원자재 관련주 이거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저기도 되지만 기계 쪽이잖아요. 그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죠.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특히 이 박스권이라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때 대량 거래가 터진다. 무조건 좋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10중 8구라고 그랬죠, 그죠? 네. 개별주는 좀 달라요. 개별주는 좀 복잡한데, 자, 개별주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방송 마칠 때까지 또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설명을 해봐야죠. 원전 테마주들 얘기 나온 김에 더 볼까요? 한전산업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원전 테마주 어제 급등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 게 전문가라서 뭐 쉽게 하는 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되게 힘든 얘기한 거예요. 어제 딱 급등하는 거 보고 원전 테마주 오랜만에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많이 가겠다 원전 테마주 더 올라갈 거라고. 왜? 대량거래 터지는 걸 봤으니까. 우두머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대량거래 터졌죠. 그런데 어제 많이 간 게 누구예요? 에너토크 상한가 갔죠? 어제 상한가는요 굉장히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가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21% 급등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예전에 3년 전에 윤석열 원전 테마주로 이만큼 갔거든요. 그때 이게 몇 배 갔더라? 4,000원대에서 2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4-5배 갔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거래가 훨씬 더 많은 게 터졌어요. 자, 퀴즈.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좀 이따가 얘기해보자고요. 아무튼 대량 거래 터지죠? 그 다음에 오늘 서정기전.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순서가 이게 아니다. 한전산업. 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21%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죠? 근데 거래가 또 나오죠? 뭐예요? 대량 거래예요. 예전에 여기서 급등 시작할 때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시작했거든요. 이때 이것도 많이 갔어요. 5배 이상 갔으니까.
어제가 딱 보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더 갈 거라고. 원전 테마주. 근거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대량 거래량. 우두머리들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제 뭐 슈어소프트 테크 이런 것들도 대량 거래 터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쉬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대량 거래 터졌는데 오늘은 쉬죠? 쉬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래 꼬리가 달려 있어요. 슈어 소프트 테크도 아래 꼬리 달려 있고 우진엔텍 있죠? 얘도 아래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윗 꼬리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래가 되게 많아요. 이거 내일 한번 잘 보세요. 공부 삼아서. 거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캔들이에요.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몸통도 없고 윗꼬리도 없거든요. 아랫꼬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거래가 어제보다 많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게 해석을 해요. 좋게. 말이 안 되는데 좋게 해석하고 있다. 원전 테마주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원전 테마주가 동시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오늘 서너 개만 가고 그렇게 하루 이틀 가면 또 급등을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못 간 애들이 또 가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오늘 상한가 한 게 누구냐면 서정기장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나 불쌍해 죽겠어요. 이거 보면 회사 멀쩡한 회사인데 하도 투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 갑자기 뒤에서 팍 올려버렸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갔으니 내일은 더 터지겠죠. 앞에 매물대가 버젓이 있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굉장히 센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 줄 아세요? 4월달에 손절 많이 했잖아요. 3월달, 4월달에 개미도 손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그냥 쉽게 통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중에 이렇게 어제는 못 갔는데 장중에 많이 간 게 있고요. 오늘 장중에 여기 G2 파워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G2 파워 요게 장중에는 마이너스 2% 하락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서정기전처럼 못 가고 있다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보면 어땠느냐? 상한가에 갑니다. 장중에 못 갔던 애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이게 돌아가면서 수나미 열박 돌리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근데 눈치를 못 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뭐 힌트 같은 거 듣기 원해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힌트를 막 뿌리는데도 안 들어요. 왜? 못 믿겠죠. 그죠? 하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네. 그러면 누구 손해라고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제 손해가 아니에요.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그동안에 다른 거에 비해서 못 갔죠? 근데 거래는 계속 있었잖아요. 뭐 했겠어요? 흔들면서 뭐 했겠지. 어디에서? 매물대 상단에서. 시간에 9% 낮에는 안 가고 밤에 갑니다. 응? 올빼미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안 가고 저녁 때 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서 급등한 게 되게 많아요. 세게 가죠, 그죠? 네. 근데 한신기계 약간 좀 부족해요. 여기도 오늘 8%. 근데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은 거래가 적은 것처럼 보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도 좋은 거래량입니다. 왜?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그죠?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은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감소했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확 늘었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 장중에 8% 급등, 시간에서 5% 급등인데 시간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내일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 다 떠나고 나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죠? 서머레일이 시작됐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믿으시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뭐 하세요?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원전 테마주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테마주 아닌가요? 낯선 테마주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익숙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는데 못 사는 거라. 자신감이 지금 거의 제로가 되셨어요. 자,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이 의미 있는 대량 거래들이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갈 거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세요. 우리 기술도 봐야 되겠다. 우리 기술은 이미 올라와 있는 건데 계속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또 가더라고요.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음날 눈 떠보니까 또 가 있고 또 가 있고 또 가 있고 또 가 있고 그죠? 이렇게 다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대량 거래 이제 매매 기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잘못 쓰고 있냐면 이렇게 잘못 쓰고 있어요. 그 대량 거래 터지면 판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 고점이다. 대량 거래 터지면 판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안 판다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옛날에 그거 사장됐습니다. 그 기법이 안 맞아요. 바뀐 지 1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량 거래 터지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안 맞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판 거 중에 CJ 시푸드 있죠? 자, CJ 시푸드를 봅시다. 자, 보이시죠? 지금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에. 옛날에 어땠냐면 2010년을 보세요. 이때는 대량 거래 터지면 파는 게 맞았어요. 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시작을 하죠. 이때 상한가였겠죠, 그죠? 이게 쭉 끌어올렸어요. 15년 전입니다. 14년 전이네, 그죠? 근데 꼭지에서 음봉이죠.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아주 눈에 띄게, 그죠? 네. 뻥 터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꽃놀이 생각하시면 돼요. 불꽃놀이 맨 마지막에 불꽃이 진짜 불꽃놀이 할 때 보면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때 제일 센 거 하나 빵 터트린 다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지금에 비하면 주식하기 되게 편했어요. 알려줬어요. 세력들이 우리 끝납니다 이러면서 빵 터트렸어요. 네. 여기서 안 팔고 버틴 사람 많았죠 그때. 네. 대량 거래 터지면 끝났어요. 언제적 얘기예요? 14년 전에. 자, 근데 이게 쭉 내려왔다가 다음 해에 여기 보시면 또 급등을 해요. 점상한가 서너 개 나오면서 쭉 급등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꼭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죠? 끝. 네.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끝났어요.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매매 기법이다? 14년 전, 15년 전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딨냐? 2015년도도 보이네. 2015년도에 꼭지에서 장대 음봉에 윗골이 길게 해가지고 어때요? 대량 거래 터졌죠. 끝. 맞죠? 이게 옛날 기법이라고 해요. 10년 전, 15년 전. 그런데 2015년 언젠가부터 상한가가 30%로 바뀝니다. 2015년 6월 15일 이후일 거예요. 딱 요때네. 그 전에 상한가가 15%였는데 3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 끝난다. 그 기법이 바뀝니다. 자, 쭉 넘어와서 지금 와서 볼까요? 대량 거래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최근 지난주 요거 목요일 겁니다.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대량 거래 터졌는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아니에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졌어요? 아까 보셨지만 대량 거래 터질 때는 이런 음봉에서 터졌거든요. 꼭지에서. 근데 지금은요 양봉에 터져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하나 해드리면 G2 파워. 시간이 또 다 됐네 또.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돈이 부족하시죠, 그죠? 주식을 열심히 하시려고 막 주식을 사다가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왜?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매집하고 계신 거니까
그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현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응?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들고 있는 일하고 현금만 생기면 바로 주식을 사서 현금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주식으로 바꾸고 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현금 생기면 다 은행에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거든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한데 돈을 은행에다가 넣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알잖아요. 인플레이션일 때 은행에 돈 넣으면 손실이라는 거. 근데도 은행으로 가요. 이상한 선택을 하죠. 네. 멘탈이 나가서 그래요. 네. 자, G2 파워를 볼게요. 이게 상장한 지 이거 3년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꼭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장대 음봉 있네요. 그죠?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022년 초반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죠. 그죠? 마지막에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옛날 매매 기법으로 여기서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다 끌려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찍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세요? 대량거래, 장대음봉에 대량거래 터지면 판다? 요즘에 그런 매매 기법이 잘 안 맞습니다. 어쩌다가 맞을 때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법으로 주식하지 마세요. 다 틀려요. 틀리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대량 매매, 대량 거래 있죠? 요 기법을 제일 잘 활용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다가 바닥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는 10충 8구 긍정적으로 보시고 좋게 보시고 개별주들도 한 7, 80%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개별주도 올라올 때 거래 막 솟구치면서 올라와요. 그게 뭐라고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리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한성기업 이 친구도 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돈 들어오면서 가는 거예요. 풀무원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응식협정이라고 저기 깔보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자, 대량거래량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하루 더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딱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말씀 드리고 힌트 하나 드리고 갈게요. 힌트. 네.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업종이 뭔지 아세요? 1차 산업이에요. 그 다음으로 무시하는 게 2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뭐 광산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업종을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대하죠. 근데 이제 2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인가요? 그죠? 가공하고, 네. 별로 이렇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뭘 좋아해요? 4차 산업. 메타버스, AI, 전기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 잘 보시면 다 1차, 2차 산업입니다. 원자재, 그 원자재를 실어나르거나 가공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선진국 증시 못 가고 있죠. 나스닥은 엔비디아 발로 좀 더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 끝나겠죠. 그죠? 네. 천년 만년 그러려고요. 그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 잘 보시면 뭐가 가요? 이머징들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돈의 흐름은 바뀌었고요.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라 이머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몇 월 달에 하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긴 한데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이제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은 별로 없지만, 그죠? 네. 그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술력은 뛰어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주식시장이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지금 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1차 산업 이거 되게 무시하거든요. 1차, 2차.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돈 벌었다는 개미들이 없어요. 기계업종 많이 올라갔는데 돈 벌었다는 개미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시해서 그래요. 4차 산업만 주식으로 4차 산업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꼭
원자재, 제가 몇 달 전부터 원자재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쪽 많이 갈 거라고 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전선 쪽에서도 구리 관련주가 갔죠. 그게 뭐예요? 그게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선택을 늦게 하시면 할수록 그분들 손해인 거예요. 아셨죠? 네. 대량 거래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대량 거래 터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차트 보실 때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활용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전쟁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쟁. 왜냐하면 요즘에 좀 관심이 또 약간 떨어지셨을 수 있는데 중동이랑 저기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여기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그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려요. 지금 나토하고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고. 그러면 러시아랑 확전될 수도 있겠죠. 네. 전쟁 날 거다들 겁내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그쪽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다루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하시려고 지금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고 네. 최근에 저기 관련해서 움직이죠. 시간에서 그 전쟁 관련주 급등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